아버지. 정말 살아계셨어요. 인천 부평 작은 빌라 앞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아버지 강철수가 떨리는 몸으로 서 있었어요. 49제를 마친 밤 11시였어요. 미국 시애틀에서 급히 날아온 민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전에 장례까지 치렀거든요. 공장 기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화장까지 했다는데요. 손목엔 새빨간 멍 자국이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 너덜너덜한 옷. 민준아, 미안하다. 아버지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은혜랑 성훈이가. 민준 심장이 멎었어요. 누나요? 매형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 명의 인천 부평 자동차 부품 공장. 시가 50억이요. 공장 부지까지 하면 80억이 넘었어요. 보험금 8억도 이미 누나 통장으로 들어갔대요. 달빛 목욕탕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애틀의 밤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IT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새벽 2시였어요. 강민주는 모니터를 보며 코드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32살. 한국을 떠난 지 5년째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왔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달랐어요. 근데 악착같이 버텼어요. 지금은 시니어 개발자로 연봉도 괜찮았어요.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은 커피였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내일 오전 9시까지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어요. 마감이 코앞이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누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쯤 됐을 거예요. 민주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나. 민준아. 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빠가 돌아가셨어. 민주는 손에서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누나,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공장에서 기계 사고로. 은혜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 강철수, 64. 인천 부평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작은 공장이었지만 30년 넘게 운영하셨죠. 무슨 사고? 아빠가 왜 기계 근처에 가셨어?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기계에 끼어서. 은혜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병원은 갔어? 아빠 어디 계셔? 민준이 급하게 물었어요. 민준아,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어. 병원도 못 가셨어. 그럼 지금 어디 계신데? 장례식장이야. 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어요. 근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누나, 나 지금 바로 갈게. 비행기 알아볼게. 응, 빨리 와. 근데 민준아. 왜? 화장은 내일 모레 할 거야. 빨리 진행하려고.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렇게 서둘러? 나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줘. 시신 상태가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해. 은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주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영상 통화했었거든요. 민준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아버지는 늘 그 질문부터 하셨어요. 건강해 보이셨어요. 목소리도 힘차셨고요.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민주는 급히 노트북을 덮었어요. 상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가족 응급 상황이라고요. 당장 한국 가야 한다고요. 아파트로 돌아와서 가방을 챙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옷을 집어넣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여권을 확인했어요. 핸드폰으로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는 오전 8시 출발이었어요. 6시간 남았어요.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5년 동안 미국에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일만 했어요. 한국 가는 건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갔었어요. 그것도 사나흘 있다가 바로 돌아왔죠. 아버지는 늘 이해해 주셨어요. 괜찮아. 내일이 중요하지. 미국에서 잘하고 있다며? 근데 이제 그 목소리를 영영 못 듣는 거예요. 민주는 사진첩을 꺼냈어요. 아버지랑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작년 설날이었어요. 공장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아버지는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우리 아들 미국에서 성공했다며? 자랑스럽다. 민주는 사진을 꽉 쥐었어요. 왜 진작 자주 못 왔을까요? 왜 전화도 자주 안 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12시간 비행이었어요. 시애틀에서 인천까지요. 민주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민준이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왔었어요. 아버지는 혼내지 않으셨어요. 왜 싸웠니? 애들이 아빠가 공장 사장이 아니라 그냥 기술자래요.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맞아. 아빠는 기술자야. 사장이기 전에 기술자지. 그게 뭐가 부끄러워? 민주는 그때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민주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공항 로비에 매형 박성훈이 서 있었어요. 39.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피곤해 보였어요. 민준이 왔어? 성훈이 민준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매형,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차에서 얘기하자. 성훈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민주는 매형을 따라갔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매형 표정이 슬픔보다는 피곤함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차에 탔어요. 성훈이 시동을 걸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민준이 물었어요. 공장에서 기계 점검하시다가 끼었대. 직원들이 발견했을 땐 이미. 성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기계 점검을 직접 하셨어요? 그런 일은 직원들이 하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날 왜 그러셨는지. 성훈은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민주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안전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분이었어요. 직접 위험한 기계 근처에 가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시신은 봤어요? 응. 근데 많이 손상되어서. 성훈이 말을 흐렸어요. 그래서 화장을 서두르는 거예요? 응. 오늘 저녁에 할 거야. 민주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건가요? 차는 인천 부평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5년 만에 보는 한국이었어요. 근데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오후 2시였어요. 로비는 조용했어요. 민주는 성훈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빈소 앞에 섰어요. 문 위에 고 강철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민주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작년 설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주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빈소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누나 은혜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민준아, 왔구나. 은혜가 일어나 민준을 안았어요. 누나. 민준도 누나를 꽉 안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멀리서 오느라. 누나야말로. 혼자 다 준비하느라 힘들었겠다. 괜찮아. 성훈이가 도와줬어. 은혜가 민준을 놓아주며 말했어요. 민준은 빈소를 둘러봤어요. 조문객이 거의 없었어요. 구석에 한 분만 앉아 계셨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민준은 그분한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로구나. 많이 컸네.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백민수였어요. 아버지 절친이자 공장 부사장이셨어요. 백 부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미국 생활 잘하고 있었지? 네. 그런데 아버지가. 민준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민수가 민준 어깨를 두드렸어요. 많이 슬프겠다. 아버지가 너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 정말요? 그럼. 맨날 자랑하셨지. 우리 아들 미국에서 잘하고 있다고. 백민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민주는 백 부사장을 믿었어요. 아버지랑 35년을 함께 일하신 분이었거든요. 아버지보다 2살 위셨어요. 부사장님, 아버지 사고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날 내가 출장을 갔었거든. 돌아와 보니 이미. 백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직원들은 뭐래요? 김 과장이 발견했대. 점심시간 지나서. 민주는 김 과장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했어요. 조문객이 몇 명 더 왔어요. 공장 직원들이었어요. 민주는 그들에게 인사를 받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 친구들이 안 보였거든요. 아버지는 친구가 많으셨어요. 골프도 자주 치러 다니셨고 동창회도 열심히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도 안 오신 거예요. 민주는 은혜한테 물었어요. 누나, 아버지 친구분들은 안 오셨어? 연락했는데 다들 바쁘신가 봐. 은혜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아버지 장례식인데. 민준아, 사람 일이 다 그렇지. 가까운 사람도 바쁘면 못 오는 거야. 성훈이 끼어들었어요. 민주는 석연치 않았어요. 근데 더 따지기도 뭐했어요. 오후 4시쯤 공장 직원 김 과장이 왔어요. 5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버지랑 20년 넘게 함께 일하셨대요. 도련님, 오랜만입니다. 김 과장이 절을 했어요. 과장님, 그날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과장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1시쯤요. 제가 식당에서 밥 먹고 공장 들어왔는데. 네. 사장님이 기계 옆에 쓰러져 계셨어요. 기계가 작동 중이었어요? 아니요. 꺼져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 머리에서 피가. 김 과장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기계에 끼인 게 아니라 머리를 다치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119 불렀는데 이미. 민주는 혼란스러웠어요. 누나랑 매형은 기계에 끼었다고 했는데 김 과장 말은 달랐어요. 과장님, 그날 아버지가 왜 기계 근처에 가셨을까요? 그게 저도 이상했어요. 사장님은 평소에 기계 점검은 저희한테 맡기시거든요. 직접 하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어요. 혹시 그날 아버지 상태가 어떠셨어요? 아침에 보니까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시고. 민주는 김 과장 이야기를 듣고 더욱 의심이 들었어요. 저녁 6시에 발인이 시작됐어요.
영정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연구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민주는 연구차를 따라 성운 차에 탔어요. 은혜도 함께 탔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민주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화장장에 도착했어요. 직원이 안내를 했어요. 관을 화장로 앞에 놓았어요. 민주는 관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누나, 관 열어주세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요. 민준아, 안 돼. 은혜가 민준 팔을 잡았어요. 왜요? 마지막인데. 시신 상태가 안 좋다고 했잖아.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는 게 나아. 성운도 거들었어요. 그래도 민준아, 제발. 내가 충격받을까봐 그래. 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어요. 직원이 버튼을 눌렀어요. 화장로 문이 열렸어요. 뜨거운 열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관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영원히 못 보는 거구나.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민주는 그 상자를 꽉 안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전부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인천 부평에 있는 아버지 집이었어요. 작은 2층 집이었어요. 민주는 5년 만에 들어서는 집이었어요.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아버지 냄새가 났어요.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은혜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민준아, 많이 힘들지? 누나, 뭔가 이상해요. 뭐가? 아버지 사고. 김 과장님 말이랑 누나 말이 달라요. 은혜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누나는 기계에 끼었다고 했는데 김 과장님은 머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그게 그거잖아. 기계 때문에 다친 거지. 그리고 아버지 친구들이 한 분도 안 오신 것도 이상해요. 민준아, 너 지금 뭘 의심하는 거야? 성운이 끼어들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서요. 동생, 슬픔 때문에 예민해진 거야. 푹 쉬어. 성운이 민준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의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49제가 시작됐어요. 민주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어요. 시애틀 본사 상사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버지 장례로 한국에 왔는데 당분간 복귀가 어렵다고요. 회사는 3개월 무급 휴직을 승인해 줬어요. 프로젝트는 다른 팀원한테 인계했고요. 민주는 매일 아버지 집에서 지냈어요. 빈소는 이미 정리됐지만 마음은 정리가 안 됐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공장 직원 몇 명, 백민수 부사장, 동네 이웃 몇 분이 전부였어요. 아버지 친구들은 한 분도 오지 않으셨어요. 민주는 은혜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아버지 친구분들 연락 안 닿아? 다들 바쁜가 봐. 연락해도 답이 없더라. 은혜는 그렇게만 답했어요. 민주는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교우 관계가 넓으신 분이었거든요. 골프 모임도 있었고 대학 동창회도 열심히 나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에 한 분도 안 오시다니요. 2주가 지났어요. 민주는 공장도 가봤어요. 아버지가 30년 넘게 운영하시던 곳이었어요. 인천 부평공단 안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직원이 20명쯤 됐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죠. 김 과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도련님, 자주 오시네요. 아버지 계셨던 곳이라서요. 민주는 공장 안을 둘러봤어요.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요.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곳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책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달력엔 메모가 빼곡했어요. 민주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민준 어렸을 때 사진, 은혜 대학 졸업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아버지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일하셨던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3주가 지났어요. 민주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김 과장 말대로라면 아버지가 머리를 다치셨는데 은혜랑 성우는 기계 사고라고 했어요. 말이 안 맞았죠. 그리고 서둘러 화장한 것도 이상했어요. 왜 민준이 얼굴 보는 걸 그렇게 막았을까요? 4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민주는 아버지 친구 한 분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버지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 강철수 아들 민준이라고 합니다. 아, 민준이? 오랜만이다. 미국 생활 잘하고 있니? 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시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철수가 돌아가셨다고? 네. 한 달 전에요. 공장 사고로요. 그럴 리가. 나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장례식 연락 안 받으셨어요? 아니, 전혀. 철수 핸드폰도 안 받치고 문자도 답이 없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은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연락 안 한 거였어요. 민주는 다른 분들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5분 모두 같은 답이었어요. 아무도 몰랐대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5주가 지났어요. 6주가 지났어요. 민주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아버지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났어요. 7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49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민주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은혜와 성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밤 11시였어요.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영정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아버지, 정말 사고였을까요? 민주는 혼잣말을 했어요. 모든 게 이상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연락 안 한 것, 서둘러 화장한 것, 김 과장 증언이랑 다른 것.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민주는 시계를 봤어요. 11시 30분이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밖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거세게 들렸어요. 현관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손목엔 새빨간 멍 자국이 있었고요. 민주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아버지, 강철수였어요. 분명히 화장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서 계셨어요.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눈은 퀭했어요. 근데 분명히 살아계셨어요. 아버지, 정말 살아계셨어요? 민준 목소리가 떨렸어요.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볐어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거기 서 계셨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철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민주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몸이 차갑고 젖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따뜻한 온기가 있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장례까지 치렀는데. 일단 들어가자. 밖에서 이러면 안 돼. 철수가 주변을 살폈어요. 민주는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셨어요. 현관문을 잠갔어요. 커튼도 쳤어요. 혹시라도 밖에서 볼까 봐요. 아버지를 소파에 앉혔어요.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눈 밑은 퀭했어요. 손목에 멍 자국이 선명했어요. 밧줄에 묶인 것처럼 동그랗게 자국이 나 있었어요.
아버지, 이 상처는 뭐예요? 묶여 있었어. 밧줄에. 누가요? 누가 아버지를? 은혜랑 성욱이가. 민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누나요? 매영이요? 그럴 리 없어요. 왜 누나랑 매영이? 민준아, 들어봐. 아버지 말 끝까지 들어봐. 철수가 민준 손을 잡았어요. 손이 거칠었어요. 오랫동안 일하신 손이었는데 지금은 더 거칠어져 있었어요. 철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7주 전 일이었대요. 성훈이 공장으로 찾아왔대요. 평소엔 잘 안 오는데 그날은 급하게 왔대요. 얼굴이 창백했대요. 아버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횡령 의혹 받고 있어요. 12억이 모자라요. 철수는 놀랐대요. 12억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공장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안 돼. 공장은 직원들 먹고 사는 거야. 그럼 저희 가족은 어떡하라고요? 성훈이 소리를 질렀대요. 철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공장은 절대 담보로 못 준다고요. 그날 밤이었대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성훈이 또 왔대요. 이번엔 은혜도 함께요. 아버지,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은혜가 무릎을 꿇었대요. 은혜야, 일어나. 아빠가 도와주고 싶어도 공장은 안 돼. 그럼 아버지 명의로 대출 받아주세요. 80억짜리 공장인데 12억쯤이야. 안 된다고 했잖아.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대요. 그때 성훈이 뒤에서 뭔가로 머리를 때렸대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철수는 쓰러졌고요. 깨어났을 때 어둡고 습한 곳이었대요. 손발이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입엔 재갈까지 물려 있었고요. 여기가 어디야? 소리를 내려 했지만 재갈 때문에 안 나왔대요. 몇 시간 후 성훈이 나타났대요. 손에 물병을 들고요. 아버님, 조용히 계세요. 며칠만 여기 계시면 돼요.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공장 사고로요. 철수는 등골이 서늘했대요. 은혜도 하니? 재갈을 풀어주면서 성훈이 말했대요. 당연하죠. 은혜 아이디어예요. 처음엔 저도 망설였는데 은혜가 밀어붙였어요. 민주는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나가요? 그 착한 누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탈출하신 거예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성훈이가 술 먹고 와서 문잠금을 제대로 안 했어. 밧줄도 헐겁게 묶고 갔지. 손목이 벗겨지도록 빼내서 도망쳤어. 어디 갇혀 계셨어요? 경기도 파주 쪽이야. 폐공장 같았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 철수가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바로 경찰 가요. 신고해야죠. 민준아, 증거가 있어야 해. 지금 신고해도 저들이 발뺌할 거야. 그럼 어떡해요? 일단 아버지 숨겨줘. 증거를 모아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를 2층 작은 방으로 모셨어요. 밖에서 안 보이는 안방이었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물로 씻게 했어요. 밥도 차려드렸어요. 철수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7주 동안 제대로 못 먹었어. 하루에 빵 1개씩만 줬거든. 민준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고맙다, 민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철수가 민준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못 잤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누나랑 매영이 아버지를 가뒀다니요. 돈 때문에요? 12억 때문에요? 민주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증거를 찾아서 저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주는 일찍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젯밤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직도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민주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증거를 어떻게 모으지요?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백민수 부사장님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랑 35년을 함께 일하신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가장 믿는 분이기도 했고요.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백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부사장님, 저 민준이에요. 민준이. 무슨 일이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그래. 어디서 볼까? 공장 근처 카페에서 뵐게요. 1시간 후에요. 알았어. 민주는 서둘러 준비했어요. 아버지한테 쪽지를 남겼어요.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요.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부평 공장 근처로 갔어요. 카페에 도착했어요. 백민수가 벌써 와 있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부사장님, 민준이 다가갔어요. 앉아라. 커피 시킬까? 아니요, 괜찮아요. 민준은 자리에 앉았어요. 백민수를 쳐다봤어요. 66. 아버지보다 2살 위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주름이 많았어요. 근데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사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근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 말해봐.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백민수를 믿어도 될까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백민수 표정이 굳었어요.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췄어요. 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뭐라고? 어젯밤에 집에 오셨어요. 살아계셨어요. 민준아, 무슨 소리야? 우리 화장까지 했잖아. 그게 다 가짜였어요. 누나랑 매형이 아버지를 가뒀대요. 백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탁 하고 컸어요. 민준아, 정말이니? 네. 제 눈으로 봤어요. 아버지 손목에 밧줄 자국도 있었고요. 백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죠? 부사장님? 나도 같이 했어. 민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훈이랑 은혜가 나한테도 부탁했어. 같이 하자고.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요? 부사장님이 왜요? 아버지랑 35년을 함께 일하셨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민준아,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내 딸이. 백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 뭐요? 내 딸이 회사에서 횡령을 했어. 5억을 빼돌렸지. 성훈이가 그 증거를 쥐고 있었어. 민주는 머리를 감쌌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유일하게 믿었던 분이었는데요. 35년 친구를 배신하다니요.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근데 딸을 감옥에 보낼 순 없었어. 부사장님, 그게 이유가 돼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민수가 손사래를 쳤어요. 민준아, 목소리 좀 낮춰. 제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공범이신데.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백민수가 민준 팔을 잡았어요. 힘이 없었어요. 민준아, 잠깐만.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증거를 줄 수 있어.
민주는 멈췄어요. 백민수를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증거요? 응. 성훈이랑 은혜가 계획 세울 때 녹음한 거 있어. 왜 녹음하셨어요? 나도 불안했거든.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몰래 녹음했지. 백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파일을 하나 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성훈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 부사장님 같이 하시면 5억 드릴게요. 공장 팔면 80억인데 5억쯤이야 문제없죠. 은혜 목소리도 들렸어요. 부사장님, 아버지는 어차피 늙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받아야죠. 민준이는 미국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백민수 목소리도 들렸어요. 내 딸 횡령권은 묻어드릴게요. 제가 증거 다 없앨게요. 남편이 건설회사 이사거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민주는 녹음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누나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누나였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민준이는 상관없다고요? 이거 경찰한테 주면 증거되죠? 그럼 확실한 증거야. 그런데 부사장님도 같이 잡히시는 거 아니에요? 나야 어쩔 수 없지. 내가 한 짓인데. 근데 민준아, 내 아버지만은 꼭 구해야 해. 백민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도 못 자.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부사장님, 내 아버지는 나한테 은인이야. 35년 전에 내가 빚에 시달릴 때 아버지가 살려주셨어. 2억을 빌려주셨지. 근데 나는 배신했어. 백민수가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났어요. 배신한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지금 후회하는 것도 진심처럼 보였어요. 부사장님,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다 말할게. 내 딸은 내가 책임질게. 이미 딸한테도 말했어. 자수하라고.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백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주는 카페를 나왔어요. 녹음 파일을 받았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마음은 무거웠어요. 백민수 부사장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었어요.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준아, 어디 갔다 왔니? 백 부사장님 만나고 왔어요. 백 부사장? 아버지 표정이 잠깐 밝아졌어요. 그래, 민수가 도와주겠다고 했니? 민주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버지, 백 부사장님도 같이 하셨대요. 철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민수가 나를? 네. 성훈이한테 협박당했대요. 따님 횡령권 때문에.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긴 한숨이었어요. 그랬구나. 민수 딸이 그런 일을.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하셨어요? 민수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35년을 같이 일했으면 알지.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 아버지는 역시 아셨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함께 일한 사이니까요. 근데 증거는 줬어요. 녹음 파일이요. 법정에서 증언도 해주신대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 철수가 창밖을 봤어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민주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이제 탐정을 고용해야 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탐정? 네. 파주 폐공장도 찾아야 하고 누나랑 매형이 뭘 했는지 다 알아내야죠. 그래. 그게 좋겠다. 민주는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어요. 평이 좋은 곳을 골랐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강석 탐정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떤 건가요? 가족 문제인데요. 직접 만나서 상담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작은 건물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강석 탐정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민주는 자리에 앉았어요. 이강석은 68쯤 돼 보였어요.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민주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누나와 매형이 아버지를 가둔 것, 보험금과 공장을 노린 것. 이강석은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증거는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녹음 파일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증언이요. 파주 폐공장 위치는 아세요? 정확히는 몰라요. 아버지도 잘 기억 못 하세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박성훈 씨 차량 이동 기록 추적하면 되니까요. 그게 가능해요? 네. 제 인맥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강석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금으로 200만 원, 조사 완료 후 3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는 200만 원을 계좌이체했어요. 이강석이 영수증을 끊어줬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 은혜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준아, 요즘 뭐해? 그냥 집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계속 지내니? 네. 당분간은요. 언제 미국 돌아갈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3개월 휴직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은혜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근데 민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를 가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죠? 사이로 이강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준 씨, 파주 폐공장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박성훈 씨 차량이 사고 당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그곳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CCTV는요? 폐공장이라 내부 CCTV는 없습니다. 근데 인근 주유소 CCTV에 박성훈 씨 차량이 찍혔어요. 그것도 증거가 되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뭔가요? 보험금 8억이 이미 강은혜 씨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사고 3일 후에요. 민주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고 3일 후요? 그때 아버지는 아직 파주에 갇혀 계셨는데요. 공장명의 이전 서류도 발견했습니다. 강철수 씨 서명이 있는데 필적 감정 맡겨보니까 위조래요. 역시 이 정도면 경찰 신고하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민준 씨, 한 가지 더 조사할 게 있어요. 뭔가요? 강은혜 씨랑 박성훈 씨 주변 인물들이요. 더 깊이 파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이강석은 일주일을 더 조사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민주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두꺼웠어요. 50장이 넘었어요. 보고서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박성훈의 회사 횡령 내역, 빚 12억, 보험금 입금 기록, 공장명의 이전 시도, 파주 폐공장 위치와 사진, 주유소 CCTV 캡처. 민주는 보고서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제 증거가 충분했어요.
민주는 아버지한테 보고서를 보여드렸어요. 철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구나. 네, 아버지. 근데 그 전에 누나 한번 만나보려고요. 은혜를? 네.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철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아버지도 알고 싶어. 왜 그랬는지. 민주는 은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오늘 시간 있어? 응. 왜? 할 얘기가 있어서. 집에 좀 와줄래? 그래. 오후 3시쯤 갈게. 오후 3시였어요. 은혜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민준아, 무슨 일인데? 거실로 가. 민주는 은혜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혔어요. 민주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펼쳤어요. 누나, 이게 뭔지 알아? 은혜가 보고서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탐정조사 보고서야. 누나랑 매형이 뭘 했는지 다 나와 있어. 민준아, 무슨 소리야? 보험금 8억. 누나 통장으로 들어갔지? 사고 3일 후에. 은혜 손이 떨렸어요. 그건 공장명의 이전 서류도 위조했지? 아버지 서명 가짜로 만들어서. 민준아, 오해야. 그건 파주 폐공장. 매형차가 일주일 동안 매일 거기 갔어요. 주유소 CCTV에 다 찍혔어요. 은혜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누나, 왜 그랬어? 왜? 민준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민준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성훈이가. 매형 핑계 대지 마. 녹음 파일 다 들었어. 누나가 주도했잖아. 은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12억이었어. 성훈이가 회사에서 12억을 빼돌렸는데 들통났어. 감옥 갈 판이었어. 그래서 아버지를 가둔 거야? 아버지한테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셔. 공장 담보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안 된대. 당연하지. 공장은 직원들 먹고 사는 거잖아. 우리 가족은 어떡하라고? 은혜가 소리쳤어요. 민주는 어이가 없었어요. 누나, 정신 차려. 그게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이유가 돼? 죽인 건 아니잖아. 그냥 잠깐 숨겨뒀을 뿐이야. 잠깐? 7주나 가뒀잖아. 하루에 빵 1개씩만 주면서. 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아, 너 아버지 어디서 봤어?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철수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은혜는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지, 어떻게? 철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은혜야. 은혜는 뒤로 물러섰어요. 소파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아버지, 그게 왜 그랬니? 아버지가 뭘 잘못했니? 철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은혜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넌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장례까지 치렀잖아. 잠깐만이었어요. 돈만 받으면 풀어드리려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보험금에 공장까지 다 가져가려고 했잖아.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은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성훈이 들어왔어요. 은혜야, 왜 전화 안 받? 성훈은 거실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철수가 서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버님? 성훈 씨. 민준이 일어났어요.
잘 오셨네요. 할 얘기가 많아요. 성우는 도망치려고 돌아섰어요. 근데 민준이 막았어요. 어디 가세요? 경찰 오기 전까지 여기 계셔야죠. 경찰? 네. 이미 신고했어요. 곧 올 겁니다. 성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야, 아버지가 평생 널 믿었는데.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잖니.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2명의 형사가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보고서와 녹음 파일을 건넸어요. 형사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은혜 씨, 박성훈 씨, 강금죄,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은혜는 끝까지 울고 있었어요. 성우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경찰차가 떠났어요.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철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 많이 힘드시죠? 응. 내 딸이 날 이렇게 할 줄은. 철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주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은혜와 성훈이 체포된 지 4일이 지났어요. 민주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고요.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검찰 송치는 시간 문제였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민준 핸드폰이 울렸어요. 백민수였어요. 민준아, 나야. 네, 부사장님. 너희 아버지 좀 만날 수 있을까? 나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아버지께 여쭤볼게요. 민주는 거실에 계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백 부사장님이 만나고 싶대요. 철수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자. 민수도 할 말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공장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준과 철수가 먼저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백민수가 들어왔어요. 66. 근데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손에 두꺼운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철수야. 백민수는 철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35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어요. 아버지보다 2살 위였지만 늘 형님 동생하며 지냈죠. 근데 지금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앉아. 일단 앉자. 철수가 먼저 말했어요. 백민수는 천천히 다가와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민준이 물었어요. 5년치 일기야. 5년 동안 매일 밤 쓴 거. 백민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철수가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표지가 낡았어요. 펼쳐봤어요. 빽빽한 글씨로 가득했어요. 첫 페이지였어요. 2020년 3월 15일. 오늘 성훈이한테 전화 왔다. 입 다물라고. 딸 생각하라고. 철수한테 미안하다. 잠이 안 온다. 철수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0년 4월 2일. 오늘 철수랑 공장에서 마주쳤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다. 근데 속은 썩어 들어간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다. 또 넘겼어요. 2020년 7월 12일. 술 없이는 잠을 못 잔다.
꿈에서 철수가 나타난다.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한다. 맞는 말이다. 철수는 계속 넘겼어요. 페이지마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괴로움, 후회, 자책. 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었어. 백민수가 말했어요. 철수는 노트를 덮었어요.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 형. 응. 형이 힘들었던 건 알겠어. 이 일기 보니까 정말 괴로웠겠다 싶어. 철수야. 근데 형. 철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백민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형 딸도 중요하지. 부모 마음 나도 알아. 근데 나는 우리 35년은 뭐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철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형이 힘들 때 누가 도왔어? 20년 전에 형이 사업 망하고 빚쟁이한테 쫓길 때 누가 2억을 빌려줬어? 너였지. 내가 날 살렸어. 맞아. 내가 형 살렸어. 그때 약속했잖아. 평생 함께 가자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자고. 철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찻잔이 덜컹거렸어요. 근데 형은 날 버렸어. 5년 동안. 성훈이가 계획 세우는 거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잖아. 철수야, 나도. 변명하지 마. 철수가 소리쳤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근데 철수는 신경 안 썼어요. 7주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파주. 폐공장에 갇혀서 밧줄에 묶여서 하루에 빵 1개 받으면서. 알아. 상상했어. 매일 밤. 상상이 아니야. 진짜로 겪은 거라고. 철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목이 벗겨지도록 밧줄 풀려고 했어. 제갈 물려서 말도 못했어. 물 달라고 애원했어. 근데 그놈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백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보험금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웃더라. 내 딸이, 내 사위가. 철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그때 형 생각했어. 민수 형이라도 알아채 주겠지. 35년 동료인데. 근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형은 5년 동안 알고 있었잖아. 5년. 그동안 한 번이라도 나한테 말할 수 있었잖아. 민준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백민수는 그냥 울고 있었어요. 뭐라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 형, 나 정말 화났어. 배신당했어. 알아. 알아. 형이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어. 맞아. 변명 안 할게. 백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철수야, 나 용서해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럼 왜 왔어? 그냥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줬으면 해서. 그리고 백민수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뭔데? 법정 증언 준비한 거야.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는 거 전부 적었어. 민준이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10장이 넘는 진술서였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이거면 은혜랑 성훈 완전히 끝이야. 백민수가 말했어요.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거 입증할 수 있어. 철수는 진술서를 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이거 형도 같이 처벌받아. 알아. 각오하고 있어. 딸은 어제 만났어. 자수하라고 했어. 딸도 이해하더라. 정말? 응. 울면서 그러더라.
아빠가 5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 알았다고. 이제 대가 치르겠다고. 철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백민수를 봤어요. 민수 형. 응. 형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아직도 화났어. 알아. 근데 이제라도 나서줘서 고맙긴 해. 고맙긴. 당연한 거 하는 건데. 쉬운 일 아니잖아. 딸까지 자수시키고. 백민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철수야,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철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 아직 배신감이 너무 커. 그래. 당연하지. 근데 형이 법정에서 제대로 증언하고 대가 치르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백민수가 일어났어요. 나 가볼게. 변호사랑 만나야 해. 조심히 가. 백민수가 나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2달 후였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재판날이었어요. 민준과 철수는 일찍 도착했어요. 방청석에 앉아 기다렸어요. 백민수도 보였어요. 증인석 근처에 앉아 계셨어요.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은혜와 성훈이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2달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거예요. 기립.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어요. 녹음 파일, 탐정 보고서, CCTV 영상, 보험금 입금 기록. 증인 백민수를 신청합니다. 백민수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선서를 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증인, 5년 전 무엇을 들었습니까? 백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박성훈 씨와 강은혜 씨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장인어른이 나이가 많으니 때를 기다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요하면 방법을 쓰자고도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훈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제 딸을 고소하겠다고. 백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 딸이 회사에서 횡령을 했는데 그 증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5년 동안. 백민수가 얼굴을 감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장이 물을 건넸어요. 백민수는 진정하고 계속 증언했어요. 5년 동안 박성훈 씨와 강은혜 씨는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장 명의를 어떻게 이전할지, 보험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7주 전 사고 당일은 어땠습니까? 박성훈 씨가 전화했습니다. 오늘 일 벌인다고. 방해하지 말라고. 장례식장에 갔습니까? 네. 관 앞에 서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근데 가짜였습니다. 강철수 씨는 파주 폐공장에 갇혀 계셨습니다. 백민수가 철수를 봤어요. 철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백민수를 쳐다봤어요.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35년 동료를 배신한 것에 대해 진술서가 제출됐어요. 15장이었어요. 5년치 기록이 빼곡했어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백민수가 증언대를 내려왔어요. 철수 옆을 지나갔어요. 잠깐 멈춰 섰어요. 미안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다음은 탐정 이강석, 김 과장이 증언했어요. 증거는 계속 쌓였어요. 은혜와 성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가 내려졌어요. 은혜는 징역 7년,
성우는 징역 10년. 백민수는 자수와 협조를 참작받아 징역 3년. 방청객들이 일어났어요. 백민수가 밖으로 나왔어요. 민준과 철수도 나왔어요. 민수 형. 철수가 불렀어요. 백민수가 돌아봤어요. 수고했어. 증언. 아니야. 당연한 거였어. 형, 나중에. 형, 형량 끝나면 다시 만나자. 백민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응. 그때 다시 얘기하자. 고맙다, 철수야. 두 사람은 악수를 했어요. 오래 잡고 있었어요. 5년이 흘렀어요. 인천 부평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아침 8시였어요. 공장 문이 열렸어요. 철수가 들어왔어요.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걸음은 여전히 힘차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응, 다들 일찍 왔네. 철수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 달력을 봤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은혜 출소일이었거든요. 15년 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5년 만에 가석방됐어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면회 안 갔어요. 편지도 받지 않았어요. 화가 안 풀렸거든요.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둘은 차를 타고 여주교도소로 향했어요. 2시간 거리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버지, 누나 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얼굴이나 보자. 교도소에 도착했어요. 오전 10시였어요. 출소자 대기실 앞에 섰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은혜가 나왔어요. 40이가 됐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주름이 생겼어요. 은혜는 가족을 봤어요. 발이 멈췄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은혜를 쳐다봤어요. 5년 만이었어요. 잘 지냈니? 네. 아버지. 은혜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은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일어나. 그만 울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내 자리는 남겨뒀어. 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공장 격리. 예전처럼. 감사합니다. 정말. 셋은 차에 탔어요.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훈이는 어떻게 지내요? 모르겠어. 연락 안 해. 민준이 말했어요. 이혼했어요. 3년 전에.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집에 도착했어요. 철수가 밥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와 밥이었어요. 먹어라. 네. 아버지 손맛 그리웠어요. 은혜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공장으로 갔어요. 직원들이 은혜를 봤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 과장이 다가왔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공장 문이 열렸어요. 백민수가 들어왔어요. 3년 형을 마치고 2년 전에 출소했어요. 복직해서 다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철수야, 은혜 왔구나. 네, 형. 백민수가 은혜한테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내.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저녁이었어요. 공장 앞에서 넷이 모였어요. 철수, 민준, 은혜, 백민수. 해가 지고 있었어요. 철수가 말했어요. 다들 힘든 시간이었지. 네. 근데 이제 끝났어. 새로 시작하자. 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열심히 살게요. 그래, 그렇게 해. 민준이 아버지 어깨를 안았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너희 사랑한다. 넷은 서로를 봤어요. 공장 불빛 아래에서요. 5년 전 그날, 비 오던 밤, 아버지가 돌아왔던 그날, 모든 게 시작됐어요. 슬픔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이 났어요. 용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함께 갈 수 있었어요. 가족이니까요.